7세기 당나라 시절 당태종은 어떤 책 한 권을 금서로 지정하고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막았는데 이게 바로 중국의 금서이자 예언서 추배도이다. 추배도는 7세기 중국 당나라 태종 때 천문관과 풍수지리의 학자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저술한 예언서이다. 등을 미는 그림을 의미하는 추배도는 자파 60점과 짤막한 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운명을 좌우할 큰 사건들을 예언했고 60개 사파 중 50개의 사파가 적중됐다고 한다. 당나라의 여왕제 탄생을 예언했고 실제 측천무후가 여왕제에 오르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의해 일본 패망한다는 예언이 적중했고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어 중국이 잘 살게 된다는 예언도 맞게 되었다. 중국의 예언서 추배도는 전체 60가지 예언 중 55가지 예언이 적중되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5개의 미래를 중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서도 제56장. 날아다는 것이 새가 아니고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다. 이 부분은 군함과 전투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쟁이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기술의 전쟁이다. 병사들에게 의존하지 않은 드론전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전과 같은 현대식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강영 만리에 걸쳐 다만 연기뿐이로구나. 위로는 하늘나라에서 아래로는 저승까지 미칠 것이다. 기술로서 희롱하는 것이니 방패와 창이 닿기도 전에 재앙이 하늘에 이르도다. 이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대륙간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과 핵전쟁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 마야인의 달력과 같이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배도의 56번째 전쟁의 예언 이후 다음 예언입니다. 추배도 57번째 예언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봐주세요. 극악한 사태에서 변화가 온다. 키가 세척인 아이가 모든 외국인들이 절을 하게 만든다. 이 부분은 전쟁이나 그것에 준하는 극악한 사태로 변화가 온다는 뜻이고 키가 세척인 아이는 한반도의 삼천리 강산으로 해석됩니다. 파란 서양과 빨간 동양이 싸울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사는 평화를 가져와 전쟁이 멈춘다. 신의 아들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해석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다.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은 남한과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제58번째 예언서. 세계대전은 끝났다. 내 나라는 이에 승복할 것이고 6, 7 나라가 형제로 칭하게 되리라. 분쟁과 포효는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왕으로 칭하고 황제로 칭하는 것도 평화롭게 통제되어 다만 살성은 서북으로 숨을 것이니 아직은 모두가 태평가를 부를 때는 아닐 것이다. 이건 인류의 큰 재난 뒤에 생기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사방의 오랑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며 한반도에서 난 천재에 의해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은 굴복하고 형제국으로 개편된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59번째 예언서. 나라의 경계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일가가 되어 크게 화합하여 모여 살게 되리라. 한 사람이 세계의 행복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 미래를 결정하니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없으며 동서남북의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이 부분은 태평성대를 구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제60번째 예언서. 음양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작과 끝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수가 이로써 중용을 구하며 세상의 흥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좋은 설법들 다함이 없으니 한민족의 지혜를 받들어 근본으로 돌아가 섬김만 못하도다. 세계대전의 말세에 이런저런 구세의 방법이 있으나 한민족을 따라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야 말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해석이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해석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